여러분, 어떤 이별은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1995년 겨울, 한 휴게소에서 사라진 한 사람. 그리고 17년 뒤, 먼지 쌓인 분실물 센터에서 열린 작은 가방. 그 속엔 지갑과 사진, 떨리는 글씨로 남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 혼자 감당한 시간,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실. 1995년 12월 15일,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 도착한 부산행 고속버스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46세의 윤성만은 좌석에 앉은 채 목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4시간째 이어진 여행에 어깨가 결렸습니다. 여보, 목이 아프세요? 옆자리에서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2세의 지은은 분홍 목도리를 목에 두른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아프네. 괜찮아요. 지은이 작은 손으로 남편의 목 뒤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성만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결혼 17년, 아직도 아내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15분 휴식입니다. 기사가 마이크로 안내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분홍 목도리를 고쳐 매며 웃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가 성만이 들은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성만은 지은이 내린 것을 확인한 뒤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휴게소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매점을 드나들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커플들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성만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은 화장실을 오래 가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성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출발합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 아내가 아직... 빨리 데려오세요. 다른 승객들이 기다려요. 기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만은 창밖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지은의 분홍 목도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성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기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내리실 분은 내리세요. 버스에서 내린 성만은 휴게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오는 여성들에게 지은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았습니다. 분홍 목도리, 회색 코트, 키 160cm,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점을 돌았습니다. 계산대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분홍 목도리를 한 여자분 못 보셨나요? 글쎄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주차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음식점, 편의점, 심지어 관리사무소까지. 어디에도 지은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성만은 휴게소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지은의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지갑, 화장품, 휴대폰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해. 성만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늘 성만에게 어디 간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다녀올게요라고 했습니다. 성만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직원이 휴게소 곳곳에 방송을 했습니다. 한지은님, 한지은님. 분홍 목도리를 하신 분이시며 관리사무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3번 나갔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돼서 성만은 천안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간단한 조서를 받았습니다. 부부싸움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행동은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가정에 특별한 문제는? 성만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근 몇 개월 지은이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천안의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입었던 분홍 목도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만은 휴게소로 다시 갔습니다. 어젯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성만은 부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옆 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성만의 마음은 여전히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성만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성인이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된다고 큰일은 아니에요. 며칠 더 기다려 보시죠. 성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지은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지은이 바르던 립스틱이 뚜껑을 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만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천안 삼거리 휴게소의 그 오후 지은이 분홍 목도리를 고쳐 매며 웃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1995년 12월 18일 윤성만은 부산 동네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사라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발적 가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성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7년 결혼 생활이면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부인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닙니다. 성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성만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리가 없어요.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갈 이유가. 부부간에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 박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면담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만은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12월의 부산 바람이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성만의 사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성만은 지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미경 씨죠? 지은이 남편입니다. 아, 성만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은이한테 연락 받으신 적 없나요? 사흘 전부터 연락이 안 되어서요. 네. 지은 언니가요? 아니에요. 연락받은 적 없는데. 같은 전화를 10번 넘게 걸었습니다. 지은의 직장 동료, 동네 친구, 심지어 미용실 원장까지 모두 같은 답이었습니다. 지은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성만은 천안 삼거리 휴게소로 다시 갔습니다. 성탄절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성만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휴게소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직원은 새 얼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실종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CCTV 같은 게
일주일 전거요? 그건 이미 삭제됐을 텐데요. 저희는 3일치만 보관해요. 성만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당시에 있던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든지. 성만은 휴게소 곳곳을 돌며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매점 아주머니, 청소부 아저씨, 주차관리원,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분홍 목도리요? 겨울엔 다들 목도리를 하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성만은 지은이 마지막으로 걸었을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매점으로, 매점에서 주차장으로.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성만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조선소였습니다. 부장이 불렀습니다. 성만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부장님, 제가 어떻게 잊어요. 가족을 잃는 게 어떤 건지 나도 안다. 하지만 살아야 할 사람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성만은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한지은 42세, 키 160cm, 분홍 목도리 착용. 아래에는 성만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성만 다음에 여름에도 서울 명동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셔츠가 땀으로 젖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피하기 바빴습니다. 어떤 이는 전단지를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성만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만은 서울의 한 여관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컵라면과 김밥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뺨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10kg 줄었습니다. 지은이 보면 걱정할 얼굴이었습니다. 부산집에 들른 성만에게 장모가 찾아왔습니다. 68세의 장모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성만아, 이제 그만해라. 어머님,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나도 궁금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까지 망가지면 어떡하니? 장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남편이 이 꼴이면. 어머님, 조금만 더요. 꼭 찾을 거예요. 포기해라, 제발. 장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만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성만은 천안삼거리 휴게소에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을 펼쳐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성만은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1년 전 지은이 사라진 그날처럼. 지은아, 어디 있니? 성만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휴게소를 나서며 성만은 다짐했습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지은이 왜 떠났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그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성만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져도,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세상이 무관심해져도 17년 결혼 생활의 무게가 성만의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은을 향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밤차 안에서 성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풍경들. 그 어딘가에 지은이 있을 거라고 성만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동네 슈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성만 씨 말이야? 아내가 사라진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보통 남편이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성만은 발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혹시 본인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성만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지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지은의 모습. 여보, 사람들이 나를 의심해요. 성만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성만의 처제 한지숙이 찾아왔습니다. 지숙은 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매형, 이야기 좀 해요. 지숙이 성만을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3년이에요, 매형. 3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지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매형이 언니한테 뭔가 했던 건 아니에요? 뭐라고? 성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숙도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했거나 아니면 그만해. 성만이 소리쳤습니다. 지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가세요. 성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형, 나가라고 했어요. 지숙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언니가 살아있다면 벌써 연락했을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만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성만은 천안삼거리 휴게소에 있었습니다. 지은이 사라진 지 4년이 되어 갔습니다. 새해를 맞는 사람들로 휴게소가 북적였습니다. 성만은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4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제보 전화, 목격담, 수색 기록.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확인 불가, 다른 사람, 허위 신고. 성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아이. 성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과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17년 동안 애를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둘이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여보, 새해에는 꼭 돌아와요. 성만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성만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실종자 찾기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만 씨,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좀 올랐거든요. 성만은 망설였습니다. 이 집은 지은과 함께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지은이 돌아오면 어디서 만날 건가요? 하지만 현실이 목을 조였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만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은의 화장품이 그대로 있는 화장대, 지은이 좋아하던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들, 지은이 뜨개질하던 스웨터 반쪽. 모든 것이 4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2012년 10월 3일. 성만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실종자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많죠. 하지만 17년이나 지나면 사실상 사망으로 봐야죠.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시신이 안 나와도 실종 선고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요. 성만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수사는?
공식적으로는 계속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성만은 경찰서를 나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성만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지은 씨를 찾고 계신 분이신가요? 성만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성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희망적인 전화였습니다. 성만은 분실물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시 정각 40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야윈 체격이었습니다. 혹시 윤성만 씨세요? 네, 맞습니다. 고속버스 분실물 센터에서 일하는 김진수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성만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갈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성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부인 것 맞나요? 성만은 가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잡이가 조금 헤어져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분명히 지은의 가방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나요? 강남의 한 창고에서요. 오래전부터 보관되어 있었대요. 최근에 창고 정리하다가 발견됐고요. 김진수가 설명했습니다. 가방 안에 신분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성만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17년 전 그 얼굴이 성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만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화장품, 손수건, 오래된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가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은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혼자 해결하려 했어요. 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감당할게요. 그 뒤는 잉크가 번져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성만이 가방 바닥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통장과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1995년 11월부터 매달 일정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낯선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진, 박춘호의 사람들을 아세요? 김진수가 물었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만이 김진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진수가 떠나고 성만은 가방을 안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17년 만에 찾은 지은의 흔적이었습니다. 편지 속에 위험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비밀 통장. 지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포기하라던 모든 목소리들이 머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의심하던 시선들도 잊혔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성만은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만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성무역이라는 간판이 낡아 보였습니다. 가방에서 찾은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도진. 전화를 걸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17년 전 그 이름을 기억하는지 물어보자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지은 씨 말씀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최도진입니다. 앉으세요. 성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도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은 씨 남편이시군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제 아내를 어떻게 아시나요? 최도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95년도에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수입 의류 사업이었어요. 사업이요? 성만이 놀랐습니다. 지은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 씨가 투자를 해주셨어요. 보증도 서줬고요, 사채를요. 성만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최도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가 떠안게 된 빚이 얼마였죠? 1억 2천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성만이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1억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도망쳤어요. 95년 10월에 사업 정리하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성만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95년 10월, 지은이 사라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혼자 빚을 떠안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지은 씨를 찾아갔을 거예요. 최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게 작년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지은 씨가 실종되었다는 걸. 어디 계셨습니까? 중국에서 숨어 살았어요. 양심에 찔려서 미칠 것 같았지만 겁쟁이였어요. 성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누구였나요? 박춘호라는 사람이었어요. 부산에서 사채업을 하던. 성만이 일어섰습니다. 박춘호를 찾아야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돈 때문에는 뭐든 할 수 있는. 성만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도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씨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성만이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만은 부산의 한 다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춘호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지은 얘기를 들으러 왔다고 박춘호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아, 그 여자 남편이구나. 박춘호가 웃었습니다. 불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지은 씨한테 뭘 했습니까? 뭘 했냐고? 당연히 돈을 받으려고 했지. 박춘호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1억 2천. 이자까지 치면 더 됐고. 그래서요? 처음엔 협조적이었어. 집도 팔겠다고 하고 뭐든 하겠다고 했지. 성만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 혼자 그런 고생을 했다니. 그런데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집도 못 팔겠다고. 왜요? 남편한테 들킬까 봐서래. 끝까지 말하지 않더라고. 박춘호가 성만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면서 이런 일 알면 실망할 거라고. 성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 자신을 지키려고 혼자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였나요? 95년 12월 초였을 거야. 그때 지은 씨가 제안을 했어. 어떤 제안요? 박춘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험금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더라고. 성만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보험금이요? 실종보험. 자기가 사라지면 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거 아니냐. 그걸로 빚을 갚겠다고. 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른다.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박춘호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지은 씨가 부산에 온 건 확실해.
12월 15일쯤 성만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12월 15일, 지은이 사라진 그날이었습니다. 부산 어디에 왔나요? 자갈치 시장 근처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박춘호가 나가려다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정말 좋은 여자더라. 남편 생각만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성만은 다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왜 혼자 감당하려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성만은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17년 전 지은의 마지막 행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상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7년 전에 여기 온 여자 못 보셨나요? 키 160cm, 분홍 목도리.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17년은 너무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분홍 목도리 한 아가씨? 혹시 울고 있던 아가씨? 성만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때 참 안쓰러워 보이더라고. 벤치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 언제였나요? 겨울이었지. 아마 12월 성탄절 즈음이었던 것 같아. 성만이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벤치를 찾아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벤치였습니다. 성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17년 전 지은이 이 자리에 앉아 울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여보, 이제 알겠어요. 성만이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혼자 견뎠는지. 바닷바람이 성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17년 동안 사람들은 성만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집착한다고, 뭔가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지은은 성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만은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17년 만에 찾은 진실이었습니다. 지은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아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지은은 분명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는 없습니다. 2013년 3월 15일 봄, 윤성만은 64세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길 바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성만은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소개해 주세요. 모임 회장이 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성만입니다. 아내가 오래전에. 성만이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 앉은 5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10년 전에 사라졌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제 아버지는 5년 전에요. 치매 걸리시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씩 사연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성만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찾으려고 했어요. 성만이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도 상관없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군요. 점점 길을 잃습니다. 성만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니까 견딜만해요. 성만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지은이 사라진 지 정확히 1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만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지은의 사진에 꽃을 올렸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사진 속 지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42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성만이 지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혼자 해결하려 했어요. 오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마지막 문장이 성만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지은이 성만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성만은 실종자 가족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실종자 가족이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성만이 상담실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해요. 앞에 앉은 40대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한 달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딘 게 아니에요. 살았을 뿐이에요. 성만이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함께 사라지거나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둘 다 맞아요. 그 사람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성만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아내가 그걸 원할 것 같아서요. 성만은 천안삼거리 휴게소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분홍 목도리를 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지은이 그날 메고 있던 그 목도리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지은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성만이 목도리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4월의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성만이 목도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도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 휴게소를 나서며 성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봄바람이 성만의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것처럼 성만은 실종자 가족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은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성만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제는 성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 오디오였습니다.